여러분, 오마카세 좋아하시나요? 이곳 태국에도 오마카세 전문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 직수입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태국스러운 오마카세를 맛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태국 식재료를 이용한 오마카세. 제가 알기론 거의 태국에서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그 식당의 음식들을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방콕의 북쪽부근에 위치한 카이진이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방콕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볼트라는 어플을 통해 이용해서 약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하는 카이진이라는 곳은 태국의 유명 낚시 유튜버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금토일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3일만 하는지 여쭤보니까 월부터 목요일까지 식당에서 사용할 횟감을 잡으러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고기들도 꽤 잡으시는 것 같던데 과연 오늘은 태국의 어떤 생선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곳은 디너 1, 2부로 운영하며 저는 2부 타임인 오후 8시에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결제 금액을 사전에 입금해야 예약이 가능한데요. 저의 경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고 해외 송금으로 성금 결제 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밖에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고요. 식사 시작 약 10분 전이 돼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다음과 같이 긴 바 테이블이 있고 식당 한켠에는 물고기 모형과 카이진의 로고 그리고 드라이 에이징 중인 태국의 생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숙성구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바르카 생선과 창꼬치과 생선이 숙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암양과 함께 보관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테이블 세팅을 확인해 봤는데요. 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없이 따뜻한 물수건, 젓가락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처럼 보이는 종이도 있었는데 이는 오늘 코스의 구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문이었어요. 금일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영어로 적혀 있어서 메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건 제가 음식을 받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국의 해산물을 다채롭게 맛볼 수 있는 태국 오마카세 리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온 건 생굴 요리. 생굴에는 폰즈와 유자 그라니트를 곁들였다고 하는데 이 그라니트라는 게 과일, 설탕, 와인, 얼음을 넣고 갈아낸 슬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굴 위에 얹어진 그라니트는 유자를 넣어서 소스로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굴 같은 경우는 정말 신선합니다. 네, 아마 그 신선한 건 온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그죠? 굴의 담백함 그리고 굴 특유의 내용이 굉장히 기분 좋게 왔는데 여기에 유자 소스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이 유자의 새콤함과 약간의 짠맛이 굉장히 입맛을 돋궈주었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위에 이제 얼음 베이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차다는 거? 그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곳 태국은 생굴을 먹는 나라이자 생산도 하고 있지만 이날은 양질의 태국 굴이 없어서 캐나다산 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날 태국 생굴을 못 먹은 게 아쉬웠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토마토 샐러드. 근데 이 토마토 샐러드에는 스투지안이라는 생선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 스투지안이라는 생선은 한국말로 철갑상어인데요. 이 철갑상어는 태국산으로 태국의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키워진 개체인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익힌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생선 같은 경우는 적당히 맛있는 생선을 익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정말 설탕을 먹는 것처럼 감미롭고 달고 맛있어요. 단맛의 비중이 좀 더 크긴 하지만 단맛 아래 짠맛과 신맛이 적당히 받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철갑상어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구이나 튀김보다는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지 않은 살코기였음에도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리의 맛은 간이 약간 되어 있고 그 속에 감칠맛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 곁들여진 토마토 샐러드가 감칠맛을 추가로 전해주어 담백한 생선살의 식감과 풍부한 감칠맛을 즐기기 좋은 요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올 음식은 아기 간 요리인데요. 이 아기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공수한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국이 해산물 천국이라고 하지만 모든 해산물이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기간처럼 일부 맛있는 식재료는 어쩔 수 없이 직수입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먹었던 생굴 그리고 지금의 아기간은 비록 타국에서 온 식재료지만 향후 나올 요리에선 매력적인 태국의 해산물이 메인이기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간을 무슨 전처럼 부쳤어요. 기름에 튀기듯 구워낸 아기간에 파채와 생강 오일 그리고 초간장 소스의 일종인 삼바이즈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보통 아기간을 먹는다고 하면 아기간 특유의 그 내음이 있잖아요. 쿰쿰한 내음. 그 내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내음 전혀 안 나고 그냥 그 아기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담백함 그리고 그 묵직함이 굉장히 기분 좋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묵직함이란 질감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꾸덕한 크림 같은 질감이 입에서 부드럽게 사라지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여기 곁들인 이 소스가 신맛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신맛이 그런 묵직함을 싹 올려주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강 오이를 곁들였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많이 막 생강향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정말 조금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 음식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기간이 좋지 않은 냄새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로 생강 오일이 가볍게 들어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 맛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사시미. 네, 그냥 모듬회죠. 지금 남은 모듬회는 제빵어, 루비 스냅퍼, 정갱이 이렇게 3종이 나왔습니다. 제빵어와 정갱이는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는데 루비 스냅퍼라고 불리는 꼬리돔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고급어종이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숙성에는 하나씩 맛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제빵어를 먹어볼 건데 이 제빵어도 태국에서 잡힌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따로 숙성고가 있어요. 저기에서 드라이 에이징을 9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다가 시즈오카산 생와사비까지 곁들여서 먹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제빵어는 숙성하게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에 어울리는 맛입니다. 굉장히 연하면서 감칠맛을 각 조직이 다 품고 있어서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맛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이 감칠맛은 여기는 간장과 만나서 더욱이 강렬한 단맛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생와사비, 시즈오카산 생와사비는 우리가 단순히 와사비 먹으면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와사비가 지니고 있는 그 단맛 그리고 끝에 남는 은은한 그 와사비 내음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게 정말 맛있어요. 생와사비와 감칠맛 좋은 숙성의 조합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루비 스냅퍼.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껍질을 그대로 남겨두고 불로 살짝 익혔는데요. 근데 이 살의 색깔을 봤을 때는 앞에 먹었던 이 제빵어와 비슷하게 소금, 설탕 등을 넣고 숙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먹어볼게요. 간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 찍어 먹었을 때 좀 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 껍질의 식감이었습니다. 이 껍질이 생각보다 도톰한데 그 콜라겐 씹는 것처럼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식감과 동시에 고소함이 은근히 올라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간장에 찍지 않고 이 와사비만 듬뿍 얹어서 다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간장에 안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소금을 첨가해서 드라이 에이징 하다 보니까 짠맛이 꽤 있었고 감칠맛도 상당히 올라와서 간장 없이 와사비만 얹어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정갱이. 이 태국에서 잡힌 정갱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갱이 같은 경우는 식초와 소금에 상당히 절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꾸덕꾸덕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짠맛도 어느 정도 있고 감칠맛도 꽤 품고 있어서 꽤나 독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먹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맛이 좀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경험상으로 먹기 좋았던 한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감칠맛과 간이 있어서 맛 자체는 좋았지만 숙성이 많이 되어 불고살 생선 특유의 향과 맛이 상당히 진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호불호가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성게. 홋카이도산 성게가 얹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기간으로 만든 소스 그리고 아래에는 빵 지금 이렇게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국 촬영에 앞서 태국 성게에 대해서도 알아봤거든요. 식용으로 먹는 태국 성게가 있긴 했지만 맛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소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도 어설프게 태국 성게를 준비하지 않고 성게 중 으뜸이라 불리는 홋카이도산 성게를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성게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필두로 해서 이 아기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맛이 그 단맛을 딱 잡아줘요. 원래 아기간 하면은 그 약간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냄새 전혀 없고요. 그냥 크림과 아기간이 섞인 것처럼 크림 특유의 고소함과 아기간 특유의 고소함이 딱 섞여서 이 성게의 단맛을 받쳐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빵은 부드러운 듯 싶으면서 굉장히 바삭한 게 식감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 이 모든 걸 즐기기에 정말 완벽한 한 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닌 다채로운 태국의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요리들의 맛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만족도는 100%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가리비 관자 초밥. 위에는 형형색색의 깨를 뿌려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소스를 얹어주셨고요. 그리고 밥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상당히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앞서 이때까지만 해도 만족도가 100%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초밥이 이곳에서 몇 안 되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